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오늘은 치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치매는 지금 현재 우리 나이가 100세 시대, 120세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점점 우리 노인 인구, 어르신 인구가 점점 증가하면서 치매에 관한 관심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치매 환자에 대한 그 두려움, 나이 먹어서 그 정신이 없으면 어떡하나, 나이가 먹어서 건강을 잃어서 이제 아파서 그 삶의 질이 떨어지면 걱정하듯이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그냥 몸은 멀쩡해 보이는데 우리가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거 가운데 가장 큰 걱정이 아마 치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매의 그러한 정의에서 치매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되게 가장 큰 것은 그 기억 능력의 상실이 오는 것, 그 다음에는 인지 능력의 그 상실이 오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수행 능력의 상실이 오는 것,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의 상실, 그 다음에 행동 능력의 상실 등이 치매의 큰 범주 안에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치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 어떤 기억 능력, 그래서 그 short-term memory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그 짧은 기간에, 즉 그때 뭐 어저께 뭐 했지, 방금 뭐 했지, 이런 그 현재로부터 바로 바로 전에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에 그 기억력의 상실이 가장 그 흔히 생각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흔히 걱정하는 그와 같은 기억력 상실로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도 그 알츠하이머, 치매가 깊으신 분들도 많은 분들은 그 식구들을 못 알아보고 오늘이 그 시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지만 아주 옛날의 기억은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하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를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기억의 능력의 상실이 가장 먼저 오지만 어떤 최근에 그 방금의 또는 그 최근의 일들을 기억 능력 상실이 그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같은 치매의 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능력의 상실. 그다음에 인지 능력 상실이라는 거는 현 상황에 어떤 그 추리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그다음에는 수행 능력의 상실이라는 거는 간단한 일들, 즉 뭐 이게 쿠킹해서 이렇게 뭐 할 때 어떤 기계를 다룰 때 너무 간단한 그런 기계 조작도 잘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잘 알던 그런 길들, 자기 집도 어떤 때는 이제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조금 더 흔한 경우는 이제 자기가 그 주차장에서 차를 파킹하고 나서 뭐 어디다 파킹했는지 잘 모른다든지, 이제 그러한 것들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흔히 쓰던 그러한 그 체크 수표를 발행해서 쓸 때 엉뚱하게 그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든지, 아주 그 흔한 그런 사인을 뺀다든지 날짜를 뺀다든지, 이런 아주 일상적으로 흔히 하던 일들 가운데 조금씩 어떤 그 실수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말이 좀 어눌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는 행동에 그 좀 어눌해진 건 굉장히 많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되겠지만은 그 흔한 낙상이죠. 왜냐하면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망가지면서 낙상하는 경우가 쉽게 생기고, 그다음에 행동에 걸음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상하게 되는, 그와 같은 그런 능력의, 행동 능력의 상실들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큰 범주에서 치매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들어간다면 분류했을 때 우리가 그 흔히들 얘기하는 그 알츠하이머 병, 이 얘기는 치매라는 그 범주에서 거의 그 알츠하이머 병과 치매가 동의어로 쓰이는데, 그렇게 뭐 써도 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 전체 치매 안에 알츠하이머는 한 60%에서 한 80% 정도가 알츠하이머 디지즈,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치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뭡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는 혈관성 치매, 즉 혈관의 질환에 의해서 나오는 치매. 그것은 뭐 혈관의 그 혈관들의 병변이 생겨서 서서히 막히면서, 즉 우리가 많은 그 풍이라고 하는 그런 스트로크나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서 뇌세포가 망가지면서 오는 그 같은 치매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는 그 치매인데 어떤 루이스 바디라고 해서 어떤 특정 부분에 어떠한 그
그 물질들이 쌓이면서 사실은 그 알츠하이머 병도 어떤 아밀로이드라는 특정한 노폐물이 결국은 그 우리 뇌의 특정 부분에 쌓이면서 생기는 것이 그 알츠하이머 병인데 그와 비슷한 그 단계로 다른 부분에 다른 물질들이 쌓이면서 오는 치매도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전엽부나 좌측 뇌의 특정 부분에 어떤 그 부분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그 같은 치매. 그런 좀 아주 흔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가장 흔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아무래도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 그 다음에는 혈관에 관계되는 그 같은 거에서 오는 치매가 가장 큰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의 증상은 아까 서두에 그 말씀드린 치매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그 봤듯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일단 그 초기 증상은 뭡니까? 그러면 이런 간단한 일들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방금 한 일에 그것이 뭘까? 어떤 방에 들어왔을 때 내가 뭘 하려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왜 들어왔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그와 같은 경우들이 이제 종종 생기면서 임상에서도 그 오피스에서 가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방문하셔서 이제 그러한 그 경우를 이제 호소하시면서 이제 그 치매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그것은 정말로 어떤 기억력 상실의 초기의 증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얘기한 것들이 뭐냐면 방금 뭐 말했던 것, 들었던 것들을 기억을 못 하신다든지 내가 자동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 모른다든지 흔히 정말로 많이 다녔던 그 길이 갑자기 생소하게 보인다든지 어떤 체크를 쓰는데 이게 여기저기에서 그 실수를 한다든지 혼동이 자주 생긴다든지 그 말이 점점 어눌해진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치매의 초기의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증상들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자주 생기면서 그 말기적으로 가다 보면 갑자기 굉장히 편협한 공격적인 성격과 굉장히 그 적대감을 보이는 그와 같은 성격인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이렇게 정신병 중에는 패러노이드 스키조프레니아 그래서 그 편집적인 그러한 그 성격들이 생기는데 굉장히 그 고집이 세고 한번 마음에 의심을 하면 그걸 풀지 않는 아무리 그 주위의 그 앞뒤를 설명을 해도 그러한 인지 능력이 상실되면서 추리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또한 상실되기 때문에 한번 본인이 생각한 거를 진실이라고 믿고 끝까지 의심하면서 각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말기 점점 그 치매가 진행되면서 결국 생각의 경직성이 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고 적대적으로 되면서 그 각을 세우게 되는 그와 같은 경우가 그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어르신들 부부가 살면서 서로들 이제 싸우고 한번 뭐가 이렇게 들어와서 인식이 되면 그걸 진실로 생각하면서 뭐 어떤 사람의 얘기도 안 듣는 그와 같은 그 어떤 교회 사회 생활의 어떤 교우 관계나 인간 관계가 많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또한 극적으로 이와 같이 공격적인 그와 같은 그 적대식하고 어떤 각을 세우는 그와 같은 인간 관계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갑자기 조용해지는 경우죠. 거의 그 밖에 어떤 그 챌린지나 그 도전이나 이런 관계에서 그 굉장히 무관심하면서 굉장히 조용해지는 그 반대적인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는 점점 그 일이 진행되면서 이 언어가 어눌해지고 낙상이 심해지고 이 생각하는 그 기억력이 정말로 많이 그 감소되면서 정말 엉뚱한 그 파이낸스를 재정을 담당하는 일이 됐는지 집안에 있던 일들 가운데 큰 잘못들이 저질리게 되고 뭐 여자분 경우에는 요리를 하시다가 이 가스불이나 이런 전기 레인지를 켜놓은 상태로 뭐 외출을 하신다든지 그러면서 큰 사고가 나오고 자동차도 운전하면서 결국 엉뚱한 곳 그러니까 뭐 운전하다가 흔히 알던 곳을 왔다 갔다 하다가 길을 잊어버려 가지고 사고가 나고 급해서 뭐 돌리고 이러면서 이제 큰 사고들이 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가 생기고 좀 더 진행되면 그 대변이나 그 소변 같은 게 그 요실금도 생기고 대변 실금이 그런 생기는 일들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지어는 그러다가 가출하고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치매를 진단하는 데는
이제 대개 환자를 문진하고 또한 그 집을 방문하고 가족을 보면서 이제 그러한 주위의 상황과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1차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는 또 그 오피스에서 의사 그 사무실에서 흔히 하는 거는 인지 기능 검사라고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미니 멘털 스코어라고 그래서 간단한 그 질문들을 이렇게 한 30점이 만점 포인트인데 그걸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당연히 그 뭐 년, 월, 일, 시 같은 거라든지 장소라든지 간단한 단어를 몇 개 드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뭐라고 그랬는지 물어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00서부터 뭐 7씩 뺀다. 즉 예를 들면 100에서 7 빼면은 93인데 93에서 또 7 빼면 86, 86 더 빼면 79, 더 빼면 72, 뭐 65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100에서부터 7씩 계속 빼보십시오 하는 그와 같은 질문. 그다음에 조금 전에 뭐 펜, 종이, 그다음에 뭐 칼, 뭐 이렇게 얘기해 놓고 좀 이따가 아까 세 불체가 뭡니까? 그러면 펜, 종이, 칼 이렇게 그런 것들이 금방 그 기억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는 공간 감각, 어떤 그 모형을 보여드리고 그 모형을 그대로 그 그릴 수 있나? 그다음에는 그 보여준 그림의 뭐 동물의 그런 어떤 몇 가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좀 이따가 또 동물의 그 이름이 뭐고 그것이 어떻게 관계되는지 그와 같은 뭐 이런저런 그런 테스트로 우리가 한 짧게 한 30문제 가지고 우리가 그 인지 능력을 검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검사의 점수에 따라서 인지 능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검사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그 호르몬 검사, 즉 갑상선이라든지 빈혈이 혹시 그런 다른 일반적인 병이 있는지를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어떤 혈관성 그 치매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척수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는 MRI나 CT 스캔으로 그 엑스레이에서 뇌의 병변이나 뇌의 그 전체의 그 크기가 그 부피가 얼마나 줄었는지도 우리가 보는 그와 같은 일들을 치매의 진단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새 우리가 흔히 가끔가다 그 신문에서 보는 치매가 뭐 이렇게 이 피 검사로 이렇게 그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이 발견됐다.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런 발표가 아직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흔히 이렇게 쓰는 치매의 피 검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치매를 그 진단하는 그러한 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네다섯 걸 말씀드렸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체 정황을 보면서 우리가 치매를 진단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 딱 집어서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치매다. 즉 뭐냐면 뭐 임신 검사처럼 이렇게 소변으로 임신 이렇게 찍으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오는 시대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같은 연구가 굉장히 진행됨으로 인해서 조만간에 그런 피검사나 어떤 그 일정한 검사로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도 곧 나오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치매를 진단하고 그러면 치료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면 치매도 치료 방법도 아직은 좀 몇 가지의 약밖에는 없다. 거기서 이제 치매에서 많은 환자들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어떤 일정 그 뇌 호르몬의 일종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의 그 수치가 낮아지는데 그와 같은 거를 높이는 그 같은 약들을 사용함으로써 기억력을 좀 증진하는 그 같은 약들이 시중에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같은 몇 가지의 그 약을 그 사용함으로써 아주 초기에 그 기억력이 상실되는 환자들에게 그 기억력을 돕는 그와 같은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약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치매에 획기적인 치료약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그런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더 그 냉정한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약을 꾸준히 씀으로써 또한 임상적으로 그 전문 의와 계속적으로 그 진료를 받음으로 해서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 중요한 것은 그 치매에는 그 주위의 가족이나 어떤 그 우리 그 사회적으로 있는 그 리소스, 사회 사업가나 그런 요양소나 이런 그 어른들을 할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에 있는 그와 같은 협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들을 같이 사용하면서 그 치매의 치료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매의 그 어떤 치료는 그 정도에서 보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제일 큰 문제는 치매를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약에 관한 것들이 아직도 좀 더 좀 획기적인 약들이
그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치매 환자들이 그런 약들을 또 계속 복용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진단하는 방법도 아직도 조금 아쉬운, 좀 더 좀 쉽게 그 치매 진단하는 방법이 나와서 조기에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 원인들로 다시 잠깐만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뭐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으로 인해서 대개 80세가 넘어가면 80세에서 85세 사이에는 한 6명에 1명 정도가 치매 환자입니다. 그리고 85세부터 한 90세까지는 3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그리고 90세가 넘어가면 2사람 중에 1명이 그 치매가 될 정도로 그와 같은 그 치매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치매가 그런 것, 그다음에 또 유전적인 요소에서 APOE라고 하는 어떤 한 유전자가 그 발견되면 그런 사람은 둘 중에 하나, 한 50%가 치매로 그 진행된다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그 가족 중에 아주 일찍, 즉 60세 이전에 그 치매 환자가 발견된 그와 같은 가족에서는 치매가 생길 확률이 좀 높다 하는 그와 같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우리가 보는 어떤 사회적으로 정신적인 활동이나 그런 사회적인 어떤 활동들이 활발한 사람은 아무래도 좀 걸릴 확률이 좀 낮은 거고요. 그다음에는 일반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어떤 그 흡연이나 그런 음주를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흡연에서 그런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높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혈관성에 관계되는 어떤 치매가 일반 그런 병이, 당뇨병이, 뭐 혈압이, 그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혈관의 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떤 치매도 생길 확률이 확실히 높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그 참고하면서 우리가 그 앞으로의 그 치매를 그 환자들을 그 다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진행되면 결국은 치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진행되면 사회의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개인이 혼자 그 질병을 앓다가 그다음에는 가족이 관계되죠. 왜냐하면 혼자서 감당을 하지 못할 때는 가족이 감당해야 되고, 가족까지가 감당이 안 될 때는 그 치매 환자가 결국은 요양소에, 양로원에 가셔서 누가 24시간을 그 케어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단계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것이 개인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에 떠나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그 치매 환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또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치매 환자를 언제부터 이게 일찍 발견해서 어떤 운전하신다는 거지. 운전의 문제.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사회적인 이슈가 나이가 드시면서 결국은 운전면허가 언제까지 그 우리가 허락을 해야 될까 하는 그와 같은 이슈가 나왔듯이 이 치매 환자에서 정말 운전하는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고, 그다음에 요리하는 것, 그 요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면서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문제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낙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운동하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게 가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눈여겨서 24시간을 보지 않으면 언제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서 그 사라져버리는, 실종되어가는 그러한 전체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 우리가 고려하면서 이 치매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개인의 문제부터 그 사회적인 문제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것이 이 우리 치매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이 되면서 빨리 좀 그 진단하는 방법이 생기고 치료하는 방법이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그거를 결국 계속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국 할 수 있는 것들, 즉 일반적인 질병들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기에 그런 것들이 인지가 돼가지고 약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약을 좀 쓰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어떤 활동을 계속하고 사회생활을 참여시키면서 어떤 치매가 진행되는 그 같은 속도들을 우리가 늦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조직적으로 같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런 치매 환자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예상하면서 준비하여서 그런 개인적인 단계에서 가족적인 단계, 그 다음에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요양원이나 양로원에 가는 그 같은 단계들이 그 단계마다
미리미리 준비함으로써 어떤 이렇게 갑자기 당황하거나 어떤 큰 불상사가 생긴 다음에야 그런 일들이 준비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토픽이고 그러지만 오늘 치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두서가 없지만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치매가 그러한 병이고 그러한 문제까지 있겠다 하면서 한번 개인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 또는 가족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틀란타 CBS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